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오승원 아나운서의 개인 사정으로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날씨도 경기도 또 역대급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8년 만에 열린 동계 아시안게임 소식은 그 열기가 뜨겁기만 합니다. 34개국에서 온 선수 1,200여 명이 참가하는 역대 동계 아시안게임 중 가장 큰 규모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총 222명의 선수가 참석했고요. 지난 7일 개막하자마자 웬일입니까? 쇼트트랙 강국답게 우리 선수들 대회 첫날에만 4번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역대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에서 최다 금메달을 획득한 기록을 쓰게 됐고요. 최민정 선수는 대회 첫 3관왕을 달성했다는 소식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또 다른 종목들도 흥미롭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프리스타일 스키에서 이승훈 선수의 금메달이 나왔고요. 이 종목에서 장유진 선수의 동메달도 나왔는데 한국 여자 선수로는 처음 입상했다고 하니 의미가 있겠죠. 여자 컬링은 대만에 이어 한일전에도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죠. 스피드 스케이팅 등 모든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는데 현재 금메달 15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14개로 우리 선수단은 중국 다음 2위로 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요즘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요. 우리 선수들의 열정과 투혼을 보면서 감동과 위로를 받고 또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2월 10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돼지 신장 이식을 통해 장기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지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더 주목받고 있는 화성 탐사와 또 개발에 대한 우주 관련 뉴스 좀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2025년 동계 아시안게임이 8년 만에 이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곳은 중국에서도 가장 추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동계올림픽 최적의 장소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최근 안중근 열사를 다룬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죠. 또 이곳 역에서 안중근 열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도 했고요. 그러고 보니까 올해는 우리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동계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드리고요. 또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은 4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업기술과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영농 부산물인 옥수수잎 추출물로 구강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데요. 이 소식을 비롯해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 옥수수잎 추출물이 구강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요? 네. 최근 인구 고령에 따라 치료보다는 예방 위주의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영농 부산물인 옥수수잎 추출물이 구강 내 치주균 성장을 억제하고 치조골 형성을 촉진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알아냈고요. 그 방법으로는 추출물을 분리 정리해 분석했는데요. 옥수수잎 추출물에서 항균 및 조구 효과를 나타내는 유활성 물질이 파르빈 A임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구강 내 치주균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옥수수잎 추출물을 세균에 처져 있을 때 치유염을 일으키는 세균이 뮤탄수와 소브리너스 성장은 각각 1.5배, 1.6배를 억제하였고요.
이모병의 원인 세균인 진지발리스는 2.3배 억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주염을 유발한 동물 모델 시험도 해봤는데요. 옥수수의 추출물이 이모병 원인인 세균 진지발륜수와 치료골 후출을 일으키는 염증을 억제하고 콜라겐 형성과 골형성 단백질 발효를 증가시켜줘서 치료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 이 옥수수 잎은 기간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채취해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예. 보온 파종 옥수수는 일반적으로 파종 후 90일 후인 7, 8월에 수확을 하는데요. 옥수수 잎의 화성 물질인 파르미 A 함량은 파종 이후 계속 증가해서 수확기인 파종 후 97의 최대값을 나타냈고요. 즉 일반 옥수수 수확 시기에 잎을 채취해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거 언제쯤 제품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예. 이미 기술 특허 출원하였고요. 치료질환 개선 결과는 앞으로 전문 기능성 식품 개발 업체에 기술 이전을 통해서 건강 개선 기능성 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빨리 상용화돼서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12월부터 3월까지는 1년 중에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하는데 관엽식물 대상으로 2차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원인 물질의 저감 효과를 분석하셨다고요? 일단 2차 미세먼지란 게 뭐고 그 원인 물질은 뭘로 밝혀졌습니까? 예. 미세먼지는 발생원에서 고체 상태로 생성되는 1차적 생성과 가수 상태로 나온 물질이 대기에서 반응해 미세먼지가 되는 2차적 발생으로 생성되고요. 2차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과 공자 매연에서 나오는 황산화물이 대표적입니다. 네. 이 관엽식물이 이런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저감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실내 관엽식물 20종을 대상으로 식물 쪽에 따라 실내에서 이산지수와 이산화황 농도 변화를 조사했는데요. IEB는 이 면적당 이산지수 저감량이 최하위 식물보다 4배, 고사디과 식물인 봉해꼬리는 이 면적당 이산화황 저감량이 최하위 식물보다 최고 16배 높았는데요. 관엽식물을 기르면 실내에 유입된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집안 분위기도 싱그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농작업 정보도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봄철에 새로 인삼을 심을 인삼 재배 예정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관리에 신경 써야 할까요? 네, 인삼은 이어짓기 장애가 나기 때문에 거친 땅이나 사용하지 않는 땅을 1-2년간 따로 관리를 해서 재배해야 잘 자라는데요. 인삼 재배 예정지를 선정한 농가에서는 관리 전에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토양 화학성 검사를 받으신 후에 결과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인삼 재배 예정지는 볏짚 같은 식물성 유기물이나 가축분 대비로 관리하면 되는데요. 토양 화학성 검사 결과를 참고하셔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자, 계속해서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 그리고 정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 의료 처방전. 오늘은 돼지 신장 이식 관련한 소식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예전에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사람 몸에 돼지 장기를 이식한다.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게 또 실제로 되나 싶기도 한데 예,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도 한 번 정도 접한 기억은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는 생소하신 분들이 더 그러게요. 많으실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부터 소개를 드리면 네. 얼마 전이죠. 2월 7일에 미국 FDA에서 이제 그런 임상 시험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턴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이제 신장이 이미 망가져서 이제 신장 부전증을 앓는 이런 환자분한테 돼지 신장을 정말 이식을 하는 이런 수술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는 4번째로 돼지 신장을 이식한 사례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됐죠. 그렇네요. 근데 이게 그때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이미 뇌사 판정을 받고 이제 의식이 없는 분들한테 일단 이렇게 연결해서라도 어떤 수명을 연장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의식이 있는 환자분한테 동의를 받고 했다. 이렇게 의의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뭐 콩팥만 하냐? 그게 아니고 예전에 2023년에는요. 그 이제 돼지 심장을 환자한테 이식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그래서 예. 이제 아마 이 소식을 가장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심장 질환 때문에 이미 이제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분한테 돼지 심장을 한번 이식해서 살아보시겠느냐 해서 했더니 그때도 한 2달 정도 생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해서 이제 올해 말까지는 한 90명 정도까지도 이 신장 이식에 대해서는 좀 늘려보려고 하는 이런 차이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너무 고난이도 이런 장기 이식까지는 아니라도 돼지 생체 조직을 이용하는 이식은 많이들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화상 환자들이 이제 피부가 너무 다 상하시니까 돼지 피부를 이식하는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발전을 거듭해서 이제는 장기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근데 이게 돼지 장기를 이식한다는 게 조금 거부감도 느껴지고요. 또 이러면 모든 돼지가 다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좀 특수한 종의 돼지만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우리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식품용 돼지는 이렇게 이식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2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돼지가 애초에 인간이랑 종이 다르다 보니까 돼지 장기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이식 거부 반응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끼리도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안 맞으면 이식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데 종 자체가 다르면 이게 너무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장기 이식에 쓰이는 돼지는 유전적 개량을 통해서 그 단백질의 돼지의 표식을 다 제거하고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계가 보기에는 이거는 돼지 세포는 아닌 것 같다. 사람 세포라고 볼 수도 있겠다. 라는 정도의 그냥 착각을 줄 정도로는 좀 개량을 해서 이제 거부 반응을 막는다는 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 이게 우리가 뭐 병원 가서 주사 맞을 때도 보면 항상 일회용 주사침을 새로 멸균된 걸 새로 꺼내시죠. 그런데 그 사람 몸에 들어가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건데 돼지 장기는 그러면 이게 무균인가 하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개량된 돼지를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음식부터 계속 평생을 무균 시설에서 보내면서 장기를 철저하게 무균 상태로 유지해야지 이제 유전자 개량한 것도 이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전자 개량한 돼지를 100% 무균 시설에서 키워야지만 이런 게 겨우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또 좀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드는 게요. 우리가 사람 몸에 돼지 장기를 이식해야 할 정도로 이식용 장기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말씀 주셨는데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년에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인원이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숫자가 이제 정말 많다 보니까 연간 한 2,500명 정도가 기다리다가 사망을 하세요. 보통 기다리는 시간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다들 뭐 친인척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각별한 사이인 사람은 또 이렇게 직접 기증을 할 수 있는 걸 길을 터주긴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면 이게 어렵다 보니까 또 환자분들이 좀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이제 우리 공중화장실 같은 데 보면 가끔 장기를 매매한다 이런 광고들이 있는데 불법이잖아요, 전부 다. 당연히 불법이고 실제로 만약에 입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차피 불법이라서 안 된다, 입금한 거 못 돌려준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2번의 고통을 겪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조금 나은 편인 게 미국은 상황이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10만 명이 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장기 이식이 필요한데도 이제 제대로 수급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 어떻게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돼지 장기를 이식하는 게 아까 사람 장기가 처음 이식한 게 한 1980년대부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40년 이상을 했다 보니까 좀 기술력이 쌓여서 예전에 장기 이식 생각하면 혈액형도 맞아야 되고 뭐 또 유전자 형이 잘 맞아야지 이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막 까다롭게 했는데 지금은 혈액형이 달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사람에 대한 장기 이식 기술이 축적이 돼서 좀 자신감이 생겼는 상황이니까 이제 돼지한테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다른 종 이식도 좀 고려해보는 그러니까 이제 좀 기술적으로나 필요도 있고 그렇게 바뀐 거죠. 야, 대기자가 4만 명이라니까 장기 부족 상황이 생각 이상으로 정말 심각하네요. 이게 이제 고령화 같은 걸로 장기 이식이 필요한 사람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인체의 모든 기관이 좀 노화를 거치는 건 당연한 그렇겠죠. 거고 이제 기능이 떨어지면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장기들도 이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생존을 위해선 이걸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방법이 보통은 이식인 거죠. 네. 그런데 이게 꼭 노화로 인해서만 발생하냐? 그러면 그거는 아니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술 때문에 간이 망가지는 이런 사례들도 있죠. 네. 그렇죠. 이제 이런 분들은 안타까운 게 술 먹다가 이제 간이 망가져 이식을 받았는데 또 다시 또 간이 망가지는 이식 술을 받은 계속 것까지. 드셔서? 네. 아이고. 그런 경우까지도 생기는 뭐 이건 극단적인 경우니까요. 네네. 참 어려운 문제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일반적으로 그럼 4만 명 되는 이 환자분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요.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을 그냥 뭐 있는 거 아니야 하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방치를 하면요. 신장이 우리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예. 하는 기관인데 우리가 뭐 커피 내릴 때 이럴 때도 너무 막 빨리 안 내려간다 막 꾹꾹 누르면 네. 찢어지죠 필터가. 예. 그것처럼 혈압이 너무 강하면 신장의 혈관들이 다 찢어지는 이런 손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이제 뭐 당뇨병 같은 경우는 너무 끈끈한 액체가 되니까 또 역시나 미세혈관이 상처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너무 대수롭게 여기시면 안 되고 이걸 만성적으로 방치하면은 정말로 신장이 망가져서 나중에 투석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예. 투석이라는 게 이제 혈액을 인체 밖으로 인위적으로 빼내서 그렇죠. 기계에서 다시 한번 넣는 이렇게 거죠. 예. 세척을 해주고 다시 넣는데 이러면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받으셔야 되거든요. 시간도 길고 받고 나면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기도 해서 네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좀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에는 당뇨병 약을 가지고 신장병을 좀 치료할 수 있는 그래요? 이런 가능성도 열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 당뇨병 약으로 신장병을 고친다.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요. 네. 이제 당뇨병이란 게 혈액 중에 포도당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혈당이 높다라는 게 문제인데 네. 너무 높다 보니까 소변을 봐도 소변에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당뇨병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당뇨병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혈액 중에 포도당이 많이 안 나오게 어떻게든 좀 이렇게 포도당 농도를 좀 낮춰보려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네. 어떤 분들이 좀 역발상을 한 겁니다. 아니 어차피 혈액 중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서 소변으로 나온다면 그냥 소변으로 내다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예. 어차피 혈액 중에 낮추면 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영양분을 내다 버리는 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냥 대부분. 소변으로 버려버리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예.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거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새로 나온 그런 약 중에서는 당뇨병 관리에 정말 가장 좀 효과적이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신장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효과를 내더라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신장병에서도 좀 일종의 좀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게 밝혀졌고 지금은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말 신장이 너무 나빠지셨다 하는 분들은 이런 약들로 처방을 받아서 좀 치료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네. 당뇨병이 없더라도요. 그래서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생겼다. 이런 건 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람 몸은 참 신기하네요. 예. 이제는 뭐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는 방법도 생겼다. 그래도 어쨌든 신장이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는 이제 뭐 이식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미국에서 장기를 사오나요? 이제 미국에서 돼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네. 그러면 그것도 수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뭐 고기 사오듯이 미국산 소고기나 뭐 돼지고기도 사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기 이식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뭐 기계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식사용으로 먹는 고기는 네. 이제 냉동을 해도 괜찮지만 장기는 살아있는 생체 조직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네,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장기가. 예. 그래서 시간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심장 같은 거는 한 5시간 정도 버티는 게 고작이거든요. 아무리 예. 저온 처리를 해도. 그래서 신장은 그래도 좀 나아서 이제 콩팥은 하루 정도는 버틴다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같이 먼 곳에서 이렇게 돼지 장기를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네. 그거를 항공수송으로 받는다? 이건 조금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국내에서도 장기 이식할 때는 같은 병원 안에서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서울대병원에서 뭐
갑자기 장기 공여자가 나왔다라고 예. 하면은 서울대병원에서 대기하던 분들이 받고 그렇죠, 그렇죠. 충북대병원을 산다 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 이제 그걸 항공까지 안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도 이제 돼지를 그렇게 유전자 개량한 돼지를 무균실에서 직접 키우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장기 구조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한 2군데 기업 정도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서 미국보다는 기술력이 좀 부족하긴 하고 미국에서도 이제야 이제 임상 시험하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성과를 보기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뭐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보편화되면 참 좋은 거고 좀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게 우리나라 양돈업에서도 일종의 되게 고급화된 좀 고부가가치 양돈업을 하는 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도 한번 고려는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기술적인 변화 말고 뭐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같이 보죠. 아까 제가 만성 질환 관리는 수요를 줄이는 거죠. 왜냐하면 관리를 잘하면 장기가 덜 상하니까. 예. 근데 공급을 늘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이게 참 장기 기증이라는 게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딱 잘라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아직은 문화적으로 내가 장기 이식을 기증을 하겠다 사후에 네. 이런 거에 대한 서약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차피 내가 사망하고 나면 보통은 다 화장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어차피 제로 뿌려질 거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기회는 한 번 정도 맞아요. 고려를 해보시면 장기 기증만 네, 장기 기증 서약을 한번 해보시면 다른 환자분들 좀 구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돼지 장기까지 가져와야 되는 그러게요. 이런 네. 슬픈 상황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이 돼지 신장 이식 소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박한슬 약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자, 우주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관련 산업 분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 이런 발언으로도 화제가 됐었는데 화성 탐사와 개발에 대한 뉴스 좀 살펴보도록 하죠. 스페이스 레이더 박시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그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달이 아주 환하게 차오고 있는데 네. 화성은 밤에 보면 지구와 가까워서 그 달 옆에서 조금 붉게 보이는 그 행성 맞죠? 그렇죠. 예. 달만큼이나 이 화성 개발에 대한 관심이 요즘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화성이 주목을 받는 걸까요? 최근 들어 이제 화성 개발이라는 것이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이제 1월 20일이죠. 네. 이제 대통령 취임식에서 미국 우주 비행사를 화성에 보내서 성조기를 꽂겠다. 이 멘트를 하면서부터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멘트를 단순히 미국이 그래서 화성 탐사를 하겠구나라고만 해석하는 것은 좀 약간 좀 단편적으로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행해온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며 공통적인 것이 기존에 갖춰졌던 시스템, 기존에 갖춰졌던 어떤 규칙 이런 것을 깨는 형태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네네. 대외적으로는 관세 정책이 될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직원을 공무원을 정리해고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성적 다양성 정책을 폐기한다든지 이런 어떤 정책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바꾸고 있는 건데 네. 그 일환에서 이 화성 그 개발이라는 화두를 던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그 달 개발이 이제 우선이었고요. 그리고 달을 먼저 개발한 다음에 그 달을 중간 기착점으로 하여 화성을 개발하겠다. 이게 이제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 때 이어졌던 우주 개발의 정책 방향이었는데 네. 이것의 어떤 목적지 포커스를 완전히 바꾼 거죠. 그러면 단순히 목적지를 바꾼 것은 어떤 의미겠냐면 예산의 편성도 다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많이 바뀌어요. 인력 구조도 바뀌어야 될 거고요. 조달하는 시스템이나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하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신 건 누가 이 정책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현재 기술로서 화성에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스페이스X입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아시겠지만 이제 대통령 선거 때 뭐 엄청난 돈과 이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1년 전쯤에 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화성에서 사실품 뽑아요 이런 구인을 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모의 실험을 했다는 또 뉴스가 있었고요. 그 이 실험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나요? 예, 이 실험은 이제 그 영어로는 아날로그 애스트로넛 트레이닝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이제 디지털 아날로그 할 때 그거고 아날로그. 애스트로넛은 이제 우주인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뭐 그 사람이 실제로 안 다니니까 뭐 화성이라고 치면 화성과 비슷한 지역 뭐 지구에서는 사막 같은 지역이 되겠죠. 그런 곳에 우리가 화성에서 실제 지었을 것 같은 집을 실제로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먹는 거라든지 모든 시설을 동일하게 짓고 그 시설에서 나갈 때는 실제로 우주복을 입고도 활동을 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 시설에서 뭐 1년 뭐 몇 개월부터 1년까지 이렇게 사는데 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화성에 사람을 보냈을 때는 단순히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 거랑은 굉장히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특히 뭐 통신 같은 경우 그 지구와 화성 사이는 이제 평균적으로 뭐 2억 킬로 이상의 어떤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고립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심리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애스트로넛 그러니까 아날로그 애스트로넛 트레이닝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 고립된 상황 그리고 어떤 이런 새로운 화성과 같은 환경에 놓였을 때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모의 실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대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도 뭐 호주라든지 뭐 중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에도 이제 뭐 사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이런 시설을 갖춰놓고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실제로 화성에 살아보니까 어떻더라. 뭐 그동안 어떤 뉴스들이 좀 더 나왔는지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그게 공식적으로 이제 그 실험에 대해서 결과가 아주 공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는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나오지만 기존에 나왔던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는 그 애착결핍이라고 하나요? 애착결핍.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과의 어떤 그 친밀도 같은 것이 이제 우주 공간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작은 공간 그리고 그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굉장히 침해를 받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뭐 화성에서 사는 것도 그렇지만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 거리에서도 6, 7개월 이렇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결국 심리적인 어떤 뭐 그 우울증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심리적 요소가 가장 크게 발견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적인 변화도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가 있는데 이제 아까 이제 이거에서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곳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운영하는 스페이스 X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화성 탐사를 위해서 스타쉽이라는 이제 로켓 우주선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게 최근에 뭐 그 높이가 120m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63빌딩만한 로켓이 올라가는 건데 그 로켓을 그렇게 크게 만든 이유를 이제 보면 사실 그 우주선 내부 설계 그걸 활용에 대한 설계도 이런 것을 그 보면 이런 방금 말씀드린 우울증이나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식당 그게 이제 그 우주선 자체가 한 70m 되니까 굉장히 큰 건물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주선의 설계나 이 크기 그 안에 어떤 것을 넣어야 될까라는 것도 뭐 스페이스X는 이미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뭐 다양한 것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나누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개봉했었던 그 영화 마스가 생각나는데 그 실제로 이제 그 혼자 남게 되면서 뭐 식물도 좀 기르고 안에서 하잖아요. 그 화성 우리는 직접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그 전문가로 보시기에 비슷하던가요? 그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그 얼마나 그 행성 이제 지구 밖에 이제 행성이 비슷한가라는 이제 유사도 테스트가 유사도 그 조사 내용이 있는데 1이 가장
동일하다라는 거고 1대1. 화성은 0.7 정도로 그게 나옵니다. 0.7도 그래도 가깝네요, 많이.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네. 게 있겠지만 일단 네. 가장 어쨌든 지구랑 비슷한 거라고 한다는 것은 지표면이 땅이라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됐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 대신에 이제 다른 것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대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체라는 것이 다 이제 우주로 날아가 버리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표면 상에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안쪽에 이제 그 핵이라든 게 있어서 이제 자기장 이런 것이 그렇죠. 형성되지 예. 않습니까? 사실 자기장이 생기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태양에서 날아오는 여러 가지 이제 유해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자외선이라든지 네. 그런 것을 막아주는 그 보호막을 해주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그 자기장, 지구 중심에서 나오는 자기장과 대기권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그걸 막아주는데 화성은 그 두 가지가 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대기도 들어오는구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장도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 그런 것 자체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배를 하려면 그건 약간 영화의 스토리일 가능성이 왜냐하면 식물을 키우려면 자외선이 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타죽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그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적 용어로 테라포밍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화성에는 극지방, 북극, 남북 이쪽에 아주 대규모의 얼음이 있다라는 것까지가 또 확인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 얼음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대기권으로 대량으로 유포를 시키면 그것이 약간 지구의 대기권 같은 것을 그렇죠. 만들어서 구름도 만들고 수증기도 그리고 만들고. 온실효과를 내면서 이렇게 온도도 지구와 비슷하게 따뜻하게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연구는 돼 있는데 이것도 네네. 이론일 뿐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트럼프 얘기를 처음에 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가 말은 했지만 거기에 이제 언제까지 보내겠다라는 얘기는 안 넣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본인의 임기 중이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4년 따져봤을 때 이건 2029년까지 보낼 수 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은 사실 쉽지 않죠. 예. 그러면은 이제 콕 찍어서 화성을 언급한 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 이거 어떤 변화를 예고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성을 가겠다라는 것은 뭐 정책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는 건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우주 개발 차원에서 이렇게 보자면 미국은 그 화성을 사람을 보내겠다는 계획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달을 개척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먼저 달에 사람을 다시 보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2030년대까지 이제 한번 사람을 보내보겠다. 이제 이런 계획인데요. 그런데 그건 이제 정부의 정책이고 그리고 이제 이 정책은 분명히 대통령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차기 이제 뭐 나사 같은 어떤 국가 기관에서 어떤 수정된 계획을 분명히 내보낼 거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스페이스X의 움직임입니다. 스페이스X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작년 9월에 이제 자신의 SNS에 뭐라고 밝혔냐면 2년 내에 화성에 착륙할 우주선을 발사하겠다. 그 말은 2016년이 되겠죠. 빠르면 2026년이 되겠고 그리고 그 후에 2028년에 사람을 처음으로 한번 보내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타쉽이라는 우주선 이미 개발이 됐고 7번이나 실험 발사가 이미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전망에 2026년에 발사하는 거는 가능할 그러니까 사람 없이 우주선만 보내는 거는 발사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난관이 있겠죠. 왜냐하면 착륙도 해야 되고 그렇죠. 하는 건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발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국가보다도 더 일정이 빨리 땡겨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제 이 화성 개발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스페이스X를 주목해야 되냐면 기술적으로나 그 회사가 제시한 어떤 그 시간 타임 테이블이구나 모든 걸 봤을 때 미국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거기 실제 보낸다고 하더라도 스페이스X가 그것을 보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정부가 아니라 스페이스X는 민간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주 개발이 과거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1960년대, 70년대 미국과 소련이 체제 경쟁 결국 국가 간의 경쟁이었다면 그렇죠. 지금의 진행되고 있는 우주 개발은
어떻게 보면 최선두의 기업이 있다. 아, 그렇네요. 그것이 예. 어떤 큰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 예. 과연 인류가 지구에서 이제 화성으로 이제 이사를 간다 그러죠? 화성인으로 살 수 있는 날이 언제쯤 될 건지 너무 어렵나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예. 하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는 거리 자체가 엄청나게 뭐 멀고 예. 한 6, 7개월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가서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아직까지 극복되기 어려운 환경. 예. 그랬을 때 가는 것 자체도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목표는 원대하게 품고들 있으나 그것이 모르겠습니다. 언제쯤 가게 됐을까. 그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거기다 정착을 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가 그렇죠.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정착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이제 뭐 스페이스 X 뭐 일론 머스크 같으면 뭐 그 우주선을 엄청나게 자주 발사해서 뭐 엄청난 물량 공세를 하겠다. 이제 이것을 그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항상 계획은 계획이고 사실 이거는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그렇죠. 뭐 그런 세상이잖아요. 미지의 세계죠, 진짜.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일론 머스크가 말한 2026년에 보내고 사람을 28년에 보낸다라는 일정이 저는 지켜지긴 어려울 거라고 보고 하지만 지금의 기술 발전상으로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에 가는 거는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아나운서님이 살아계신 네. 동안에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 뭐 사람이 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처럼 뭐 재배를 해서 먹고 살고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정착이 결국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개발을 하겠다라는 목적은 그겁니다. 이제 결국에 인류의 지구의 어떤 뭐 소행성 같은 것이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류가 멸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지. 이것은 결국엔 100% 수렴 가능할 수밖에 없다. 확률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른 별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비슷한 것이 가까운 곳이 화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주를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목표가 큰 목표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거의 실현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뉴스들 어떤 걸 좀 신경 써야 될지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예, 이제 요즘 이제 우주라는 것이 이제 단순한 어떤 국가 간의 개념이 아니라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투자하는 분들도 그렇고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산업화 그리고 그 투자 이런 것은 결국 수요와 공급 이 두 개를 따져봐야겠죠. 그렇죠. 이제 근데 대표적으로 우주 산업에 대한 수요가 검증된 곳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겁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우주 기반의 통신, 우주 기반의 지구 관측 이런 것이 국가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게 검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전 미국과 우리나라도 포함이고요. 굉장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 의미는 수요가 명확하게 생겼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우주 기반의 국가 안보 이쪽이 명확한 수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목을 해야 될 곳은 약간 이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우주 이야기 스페이스 레이더 박시수 대표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퀴즈 내드렸었죠.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이곳은 어딜까요? 였는데요. 오늘 퀴즈 정답은 바로 하얼빈이었습니다. 앞서 안중근 열사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의사로 정정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맞죠. 자, 9135님, 9948님 정답 하얼빈 맞춰주셨고요. 6678님도 하얼빈 맞춰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첨자는 중복 당첨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대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 신청한 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